써야 행복해진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나이 60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살날이 길어지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은 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나이가 됐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경제활동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아껴 쓰고 잘 모아두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삶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작가죠.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60세의 마인드셋입니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60대 이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후 남은 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인드셋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노년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60세에 준비해야 할 마인드셋 7계명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 돈 쓰고 하고 싶은 것 하며 놀기,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건강검진 그만두기 등 조금은 황당하게 들리는 역발상적인 조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얼핏 모순되게 들리지만 조언들 하나하나가 전두엽의 노화를 늦춰 일상의 활력을 지키고 자식 걱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검증된 팁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파트, 아낌없이 소비하면 행복과 건강이 따라온다입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이웃이죠. 일본의 복지와 연금제도 등 관련 지식과 노하우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시니어 라이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40대 후반, 50대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후반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의 마인드셋,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소비하면 행복과 건강이 따라온다.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를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개호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개호보험은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라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진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을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해야 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 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불안하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자.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외식을 덜하고 술과 담배, 커피와 차 등 기호식품까지 멀리하며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들을 보면 뜯어 말리고 싶다. 나는 60세부터는 내키는 대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낄 것 없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총기도 지키는 진정한 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노후를 불안해할까? 나 역시 일본인이니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알 것 같다. 일본인은 애당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보며 내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두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하면 암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좋은 병원과 전문의를 검색해 놓자. 치료 요법과 비용도 자세히 알아보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결정해 두면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하면 불안감도 차차 줄어들 것이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살짝 뒤집어 보면 불안한 마음만 달래주면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을 지어보자.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 중 하나다.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나이를 먹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면역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일본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누군가가 연금으로 취미나 유흥을 즐겼다가는 노는데 연금을 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연금으로 게임장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 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은 밖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가 시간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라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는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뇌가 노화할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고 무슨 일이든 요령 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즐길 만한 재밌거리를 찾다 보면 종종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젊을 때는 엄청난 애주가로 주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스타일은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포차에서 값싼 맥주나 소주만 있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지만 중장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레 값비싸고 좋은 술을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안주에 곁들여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한 달에 3번 선술집에 들러서 매번 같은 술과 안주에 자잘한 금액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고급 술집을 찾아 음주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도 어렵다. 3번에 나누어 쓸 돈을 모아서 전에는 가지 못했던 비싼 고급 주점에 문을 두드려보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줄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까? 혹시 독자 여러분 중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60대 이후에도 아끼고 아껴서 돈을 잘 모아뒀다가 더 늙으면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대부터 체력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점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일상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70대에는 6에서 13% 정도 되지만 80대에는 26에서 60%가 되고 90대에는 70%를 넘는다. 그 중에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집에서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고급 요양원은 확실히 시설이 훌륭하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중증 치매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는 사람에게 과연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공간이 필요할까? 과연 지불한 금액만큼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비용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요양시설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노인보호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은 저렴한 비용에 꼼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들도 잘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돌봄 서비스가 많다. 반면 고급 사설 요양원은 훨씬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런데 누워서 요양하는 이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꼭 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요양원에서 지내게 될 때쯤에는 이미 몸을 움직여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돈을 쓸 일도 별로 없다. 언젠가 나이를 먹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를 대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 묻는 것이다.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다. 마음껏 돈을 쓰기 위해 일하라.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라고 조언한다. 일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일이 주는 안정감과 경제적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것과 은퇴 후에 일하는 것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물론 연금으로 생활비가 충당된다면 억지로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을 하지 않으면 소비도 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면 쌓아둔 자산이 줄어들기만 하니 어쩔 수 없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사고방식이 이미 깊이 박혀있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수입 없이 소비만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불안감과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다. 찾아보면 60대 이상이 갈 만한 일자리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요즘도 늘 일손이 부족하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243만 명의 요양보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2019년 기준으로 예측해보면 32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지식을 익혀야 하고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의 허덕이는 업계라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처우가 좋지 못해서다. 요양보호사의 연봉은 대부분 300만 엔에도 못 미친다.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다. 한창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이에게는 너무 적다. 그러나 이미 자식을 다 키우고 대출금을 갚은 고령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수입을 그대로 용돈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 자산이 줄어든다는 걱정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생긴다. 점심 식사는 밖에서.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직장 근처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적어도 남성들은 거의 그랬을 것이다.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현장직이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직장인들은 40년, 어쩌면 그보다 오랜 시간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해왔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된다. 돌아보면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식사를 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일을 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다. 그냥 집에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다양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온다. 이 식당 라면을 먹은 지도 한참 됐네. 여기 돈까스는 생각보다 맛있었지. 오랜만에 파스타를 먹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하며 번화가를 걷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집 근처는 운동 삼아 걷기에도 적당한 거리고 걸으면 배가 고파져서 슬슬 입맛이 돈다. 또한 낮에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밤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정신없던 거리도 낮에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온통 술집만 있는 줄 알았던 골목가에서 우연히 나만의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한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충분히 누리자. 외식을 하면 메뉴의 선택지도 확 넓어진다. 입맛이 없어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어도 점심때 집을 나서 길을 걸으며 식당 간판을 훑어보면 식욕이 생길 수 있다. 하이라이스를 먹은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문득 만두가 먹고 싶어져 자연스럽게 그날의 메뉴가 정해지기도 한다. 간혹 TV 드라마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패턴이 비슷하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묻고 남편은 매번 특별히 없는데 또는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식이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음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맛도 식욕도 점점 줄어든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때우다 보면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 그러니 갑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도 쉽게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당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 하겠는가? 와다 히데키의 60세의 마인드셋 읽어드렸습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